안녕하세요. 블루버드씨의 최정숙입니다. 이번 올드 CSR 사회공헌 분과 봄맞이 북토크 아니고 북수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리는 전통적인 북토크가 아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수다스럽게 우리의 수다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함 대신에 누구님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기부트렌드 2016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그리고 기부트렌드 연구 책임자이시면서 또 사랑의 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전략연구팀을 이끌고 계신 박미희님, 네, 그리고 올드 CSR의 시조새 같은 죄송합니다. 올드 CSR의 시조새 KT의 이종일님, 그리고 메일홀딩스의 황세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눔문화연구소의 박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KT의 이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메일홀딩스의 황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수다를 시작해 볼 텐데요. 첫 수다의 시작을 약간 좀 가벼운 주제로 해볼게요. 우선 먼저 박미희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매번 박사님이라고 부르다가 이렇게 성함을 부르려고 하니까 오히려 또 이게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를 박박님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박박님이라고 부를까요? 뭔가 편하실 것 같아서 박박님이.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부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기부트렌드 2016이 있고 매해 2016, 202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주제 밑에 아래 있는 타이틀이 저는 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AI 시대 인간다움 기부의 재발견. 이런 타이틀을 정하실 때 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정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 책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안 보이죠, 부제가. 근데 사실 이 부제가 부제라고 저희는 이름을 부르는데 이 부제가 거의 이 책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부제를 책을 다 쓰고 나서 거의 부제를 정하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하나만 뽑아서 드리자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부제 없이 그냥 트렌드를 제시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을 사실 못 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휘발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딱 한 가지만 뽑아서 부제로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뽑는 거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은데 올해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년보다는 좀 덜 어려웠습니다. 왜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AI. 네, 그래서 AI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 AI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이제 이게 되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뭐 당연히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지금 이제 우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 얘기를 하시고 저도 사실은 좀 불안, 걱정, AI가 뭐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불안과 걱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AI니까 주제가. 네. 그렇죠. 근데 물론 제가 부제를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저의 이제 고민은 AI 시대에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라는 게 되게 고민이었고 이 메시지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AI 시대의 인간이라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이게 되게 고민이었기 때문에 제가 서문에도 조금 써긴 했는데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인간의 특성은 너와 다른 인간의 특성은 뭔지 를 물어봤는데 막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줬고 그거를 이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불암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불암산을 올라가면서 AI 시대의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면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구나. 이게 느껴졌고 그게 바로 기부구나. 기부구나. 기부는 기계는 절대 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기부를 할 때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마음의 떨림, 어떤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 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크든 작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거는 절대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부제를 AI 시대의 인간다움 기부의 재발견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재발견했던 것 같아요. 기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다시 이 제목이 굉장히 훨씬 더 의미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저희가 수다를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우선은 이 책을 다 읽어보셨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두 패널님께서는 이 책의 그 기부 트렌드 패널로도 참여를 하셔서 책을 만드시는데 좀 기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이제 완성된 것을 보시고 쭉 읽으시면서 이건 정말 맞다, 공감된다. 아니면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서 밑줄 쫙 그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저자한테 좀 물어봐야겠는데? 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종일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도 가장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두잉이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단어가 왜 공감이 됐냐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토리 도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그 챕터가 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네네. 저도 정말 그 부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네네. 또 세훈님께서는? 네, 저는 우리 책의 316쪽에 보면 트렌드 7번째의 그 펠럼시스트 전략적 CSR의 U프레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나 와닿았는데 특히 저처럼 기업 내부에 소속된 사회공헌 담당자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거든요. 기업 안에서 이제 사회공헌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다 보면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 이걸 넘어서 기업 전략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짚으면서 정말 그 실행자가 아닌 전략 번역과 같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올댓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일하고 계신 분이 정말 이 현장에서 너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느끼셨던 거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는 문화예술로 사회공헌 컨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회사로서 굉장히 반가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여기서 필코노미, 기부가 되는 기분 이런 얘기들이 좀 나누어진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변화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서사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문화예술이 이런 컨텐츠적으로 같이 함께함으로 해서 이런 기부의 어떤 서사를 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훨씬 더 인간답게 그리고 더 많은 참여를 기쁘게 같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너무 좀 반가웠습니다. 저도 이 파트도 너무 재밌습니다.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까요? 이게 제목이 트렌드잖아요. 기부 트렌드. 그래서 매년 이 트렌드라는 거는 약간 유행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앞서가기도 하면서 또 그것들도 너무 앞서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약간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일단 저자님께 이걸 쓰시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시잖아요. 쓰시면서 이게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서 이건 좀 많이 거의 온 트렌드 같다라든지 아니면 아주 좀 먼 것 같지만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반드시 올 트렌드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으셨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온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사실은 책 쓸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 AI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책을 쓸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쓴 거였는데 다 쓰고 책이 나오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는 동안에 그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책을 보시면 이미 왔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AI가 현장에서 사업에서 반영되고 쓰이는 것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록에 아마 우리 올대방에 계신 분들도 저희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그 부록에 보면은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넣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하면 완전히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문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AI와 관련된 것이 확실히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현장에서 너무 빠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이미 조금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좀 우려감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책 나온 지 얼마 안 났는데 박사님, 네, 박사님의 박사님 아니라 박방님의 이야기에 좀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저는 여기서 나오는 로컬 기빙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 이미 한층 더 우리에게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간 글로벌 시대를 떠났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뜨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5국 3특이라는 내용으로 어떤 로컬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체감하는 부분들이 이 로컬 기빙이라는 부분의 단어에 봤을 때 많이 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세훈님은 어떠세요? 저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오고 있는 게 있는 그 속도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왔다는 것은 우리가 AI가 정말 CSR에서 더 이상 실험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 도구가 되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더 다가올 것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휴먼 터치, 이게 정말 단순히 감성 기부, 감성 후원을 넘어서 정말 그 휴먼 터치가 결합한 새로운 AI CSR이 점점 가속화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그 휴먼 터치 파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한 파트에 그런 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트렌드 6 맞나요? 트렌드 6에 나온 중에서 백래시 감수성을 살피지 못한 결과 라는 거에 한 패널분이 성과급도 예전만큼 안 나오는데 지금 나보고 거기 가서 뭐 김장 담그라고 뭐 이런 아주 날것의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혹시 그때 하셨던 그 패널분과 얘기하셨던 기억 남는 좀 이렇게 좀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것들 있으세요? 사실은 뭐 여기 같이 얘기할 때 같이 계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재밌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너무 슬펐거든요. 진짜로. 우프죠. 네. 네. 아니 그리고 너무 고민이 많이 되시는 포인트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임직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정말 힘 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그거를 헤쳐가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안 되고 이 좌절의 경험들을 계속 느끼고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런 고민들이 쌓여가는 게 저도 느껴지니까 그 자리에서는 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상당히 무겁기는 했습니다. 예. 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네. 어떠세요? 실제로 그런 직원들의 백래시? 힘을 정말 많이 빠지게 만들죠. 너무나도. 네, 너무나도. 서로가 다 고된 건 알겠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느낌 정말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우프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분위기 전환을 해서
이 사회공헌 이제 기부 트렌드가 이 책이 사실 쭉 읽다 보면 이거 우리 현장에서 좀 적용을 해볼 만한데라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인사이트가 좀 생기게 되잖아요. 전체 읽어보면 혹시 두 분도 읽으시면서 우리 조직이나 아니면 우리 업계에서 이 현재 민간 현장에서 이런 건 좀 적용할 수 있겠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그 AI가 가져온 가장 큰 강점은 사실 모든 시도에 있어서 진입 장벽을 낮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이브 코딩을 해서 좀 프로그램을 몇 개 만들어 봤고 한 번도 코딩을 해보지 않은 저였는데 좀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발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아키텍처까지는 짜놓은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재해재난이 나면 사실 주요 기업들은 서로 기업들이 얼마를 기부하는지를 눈치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정 기부 단체나 지정 기부 단체도 어느 기업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까에 대해서 연락처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웹 시대에서는, 웹이나 앱 시대에서는 내가 서칭해서 찾아야 되는 시대라고 하면은 AI는 사실은 이제 기획한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으로 매칭해줄 수 있는 충분한 툴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를 좀 그려놨었고, 실행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장 적절한 곳에 기부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 나올 거 아닌가요? 조만간 이제 다른 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아키텍처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네.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진짜 좀 실현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훈님은 또 어떠세요? 우리 올대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오해가 먼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 도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패널로 참석하면서 정말 아이디어성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책에서 다뤘지만 우리가 가장 지금 흥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중에 하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아마도 많은 직원들일 테니까 우리 연차가 해마다 쌓이잖아요. 우리 연차도 기부를 하는 거 어떨까? 연차 기부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그 어크를 잡아놓은 나의 연차를 이제 반납을 하면 그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더 아이디어성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연차를 많이 못 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쓴 분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분들이 기부도 더 많이 하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회사에 기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분이 꼭 한번 네. 어떤 게 수 있는 분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이제 1호로 이런 걸 실행할 수 있을지. 네. 아이디어 그런 어떤 이게 아이디어 라이트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황 선생님께 꼭 연락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작권을 기부하시는 네네. 저작권을 그럼 이제 올드 CSR에 기부하시는 걸로 알고, 올드 CSR의 멤버분들의 회사 어느 곳이 먼저 쓰셔도 된다고 여기서 지금 공표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저희가 다른 조금 질문을 좀 넘어가서요. 저희가 이 이제 북수다를 준비하기 전에 저희 올드 CSR 멤버들에게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근데 주로 다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가 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는 지금 앞서서 좀 해주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조금 저희가 좀 여기서 더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AI 시대 기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사회적 기업은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패널분 계실까요? 저희 세대가 특이하게 아날로그, 디지털, AI를 다 다뤄본 세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TV가 나오면 라디오가 없어진다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라디오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AI도 그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존재할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서는 계속 가치 있게 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AI가 못하는 게 어떤 인간의 영역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계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회적 기업 또는 어떤 소셜 섹터에 있는 분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생각한 거를 빠르게 AI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파트너십을 맺고 싶은 분들, 어떤 기부를 받고 싶은 분들 또는 정부하고 협력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 파트너십을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역량 개발과 또 시간을 할애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서서히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너무 길게 해도 수다니까요.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한 가지씩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저자님께 이 책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의 연구를 하시고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하실 텐데 미처 이 책에 내가 담지 못했지만 좀 얘기를 여기에서 얘기해두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트렌드를 후보로 여러 가지를 골라놨다가 거의 원고 초고까지 썼다가 뺀 게 있어요. 그게 K-기빙 파트였습니다. 사실 너무 K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별로여가지고 제대로 워딩이 나오지 않아서 뺐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아서 분량이 적어서 뺐던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커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좀 축적이 되면 다음이나 그 다음에는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 K-기빙과 관련해서 썼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소위 먹히는 그러한 방식의 모금이나 기부 방식 아니면 사회공헌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이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잘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에만 먹히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을 단초들을 이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측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국제개발협력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올대 CSR에도 별도의 분과방이 있을 정도로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분과방에 계신 분들이 그 분야를 또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앞으로 더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또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이따가 말할까 어쩔까 고민하다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가 하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냥 따라 하시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야기들이 쉽게 전달됐으면 해서 사례들을 좀 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례들을 보시고 그거를 그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땡땡런 같은 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사라 모임에서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근데 저희가 계속 그런 것들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반응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템들이. 예를 들면 뭐 굿즈도 대표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할 때 왜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말하고 싶은데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서는 그 아이템을 좀 쫓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이템이 아니라 그 아이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나 어떤 행동 패턴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거를 같이 한번 읽고 조직에 우리의 사업에 꼭 적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 말씀으로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우리 조직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 한번 꼭 해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종일님은 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박방님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짤막하게 315페이지에 비영리를 위한 파트너십 제안이라는 내용을 좀 썼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K-기빙의 트렌드도
글로벌로 나갈 거면 파트너십이 중요한 거고, 단순히 여기 있었던 트렌드 내용을 따라한다 하더라도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도 사실 파트너십이라는 키워드나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파트너십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파트너십을 양자 간의 협력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다자 간의 협력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좀 오케스트레이션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우리 기관이 어떻게 다자 간의 협력을 좀 끌어내고 그다음에 그걸 잘 지휘할 수 있는 역할로서 가져갈 수 있느냐가 좀 앞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책에 깊이 다뤄져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좀 다뤄진다면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이 또한 깊이 있습니다. 네. 2027년 네. 트렌드 굉장히 네. 뭔가 잘못인 것 같아요. 네, 세훈님도 얘기해 주시죠. 저는 로컬 기빙에 대해서 또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부가 참 어렵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기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멀리서 돕는 착한 그런 소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아는 동네, 그다음에 내가 다녀온 곳 그런 것에 대한 기부가 좀 더 꾸준히 확산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기술 얘기를 했는데 AI 하니까 뭐 기술과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방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결국에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본질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독자 입장에서는 정말 트렌디한 뭔가를 새로운 거. 기대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게 갈등이에요. 얼마만큼의 트렌디함을 보여줘야 할까?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속에서도 저는 결국은 또 본질적인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토론해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또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사실은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3개년 키워드 추이 분석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또 기부 트렌드 책이 아니더라도 항상 다른 트렌드 책을 보더라도 새롭게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25년 트렌드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없다가 튀어나온 키워드처럼 오히려 그런 쪽으로 서로 많이 또 수다를 떨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쯤에서 저희의 수다를 좀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올드 CSR 사회공헌 분과 봄맞이 북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의 마음도 닿을 수